안녕하세요. 세미나 읽어준 남자 토크아이티의 고성 PD입니다. 테이블 형태의 SQL이 아닌 다큐멘트 형식의 NoSQLDB가 매년 30%에서 5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메모리 기반 NoSQLDB인 카우치베이스를 통해서 왜 이렇게 급성장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다큐멘트 DB라는 건 뭐 이름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다큐멘트를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다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죠. 테이블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면 엑셀 장표처럼 뭐 컬럼이 있고 레코드가 있고 쭉 내려오는 그런 건데 딱 정해진 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의 장표는 한 가지 형태의 데이터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어떤 뭐 인사 정보를 저장한다고 했을 때, 뭐 그 직원의 정보, 그다음에 직원의 어떤 주소 정보, 혹은 또 직원의 어떤 경력 정보, 아니면 직원의 어떤 가족 정보, 그런 것들이 각각의 장표로 이제 나뉘어질 수 있는 거고, 각각의 테이블로 저장되는 건데요. 다큐멘트 같은 경우에 그렇게 다양한 여러 개의 테이블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한 개의 도큐멘트로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 등본 띈다고 했을 때 그 주민등록 등본 하나가 우리 주소 이동, 변경 이동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큐멘트가 그냥 다큐멘트 채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지금 제이슨 포맷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요. 그렇죠.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 얼마 전에 기사가 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다음에 이제 전국 의료망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기사에 의하면은 마지막에 이제 칼럼 추가, 그러니까 뭐 마스크나 이런 걸 칼럼 추가를 못 해갖고 새롭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노스케일 형태로 되어 있는 걸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옛날에 R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적용의 한계가 있고 무조건 테이블에 맞춰주는 스키마가 있다 보니 그런데 제이슨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 유리한다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옛날 할 것 같지만 우리가 뭐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세상이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어떤 틀이 있으면 그 틀 갖고 계속 가면 됐거든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절대 안 그러잖아요. 막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 하나의 도큐멘트가 우리가 뭐 주민등록 등본했을 때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한정된 포맷이 있는 것이지만 문서 형태라면 근데 여기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그 문서 내에 들어가 있는 어떤 포맷이라든지 혹은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추가될 때마다 그 도큐멘트만 변경시키면 되는 거고요. 뭐 다른 관계형, 옛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테이블을 만든다든지 뭐 컬럼을 추가를 한다든지 그런데 그거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 비즈니스 요구사항 나오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이게 필요해 라고 하면은 또 DBA나 데이터 모델러한테 얘기해서 승인 프로세스 밟아서 테이블을 고친 다음에 또 데이터를 또 마이그레이션 하고 이렇게 하면 그 기간 자체가 상당히 길어지는 거고 요새처럼 뭐 어떤 사용자 요구사항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앱도 바로바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애자일 방법론이라 해가지고 그 개발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그런 걸 기다릴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데이터를 변경하고 그런 것들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제이슨 도큐멘트 DB인 거고요. 근데 제이슨 도큐멘트 DB가 디스크 내에 저장되어 있으면 뭐 스마트폰으로 뭐 그런 것들을 어떤 여러 사용자가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 도큐멘트를 찾아가는 게 디스크에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모리에서 읽는 것보다는 좀 느리잖아요. 근데 뭐 수백만, 수천만의 사용자가 그 앱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메모리 성능이 없으면 사실은 그 요청들을 다 수용해내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메모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온 거고요. 인메모리에 데이터 올려놓고 해당 키, 그 해당 키가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 번호 정도가 되겠죠. 주민등록 번호에 각각의 관련되어 있는 도큐멘트를 빠르게 메모리 내에서 가져오자 라고 하는 것들을 인메모리 키밸류 스토어 거기에 가장 중요한 혹은 굉장히 유명한 기술이 맨베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저장, 하나는 메모리에 올려놓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에 특히 이제 디지털 시대에 가장 어떤 보면 키워드가 애자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애자일한 비즈니스. 그 애자일한 비즈니스를 위해서 탄생된 거네요. 그렇죠. 애자일을 하려면 결국은 빠르게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변화를 어떤 프로세스를 태워서 승인을 받고
한 2, 3일 동안 그거를 죽이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그렇죠. 빨리 변화가 그럼요, 되는 거죠. 그럼요. 네. 그 그러니까 개발자들. 이게 2011년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나오신 건데 어떻게 보면 카우치베이스도 코로나가 나서 수혜주가 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애자일하게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죠? 네, 가속화된 건 네. 필요 없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덕분에 상장을. 네. 김정은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아주 딱 처음에 다큐멘터리 좀 뭔가 이렇게 했는데 아주 깔끔하게 쉽게 잘 설명해서 딱 와닿습니다. 네. 카우치베이스가 뭐 국내에도 많은 사용 사례가 있고요. 음. 해외에도 사용 사례가 많은데 사실은 뭐 그런 걸 좀 카테고리화해서 설명드리는 게 좀 이해하는데 편하실 것 같아요. 뭐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회사는 잘 아실 거예요. 다 알죠. 예. 네. 저도 링크드인 사용하고 있는데 저기 프로필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저거 보면 헤드터가 연락이 오는 예. 거니까. 대부분 구인구직이 여기서 일어나고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저걸로 거의 뭐 이직도 맞아요. 하고 네. 여러 가지 자기 평가를 이걸 통해서 받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자기 어떤 정보들을 충분히 다 집어넣고 그게 한 화면 내에 프로파일, 말씀하신 프로파일처럼 관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 프로파일의 키가 결국은 그 사람의 아이디가 되겠죠. 그렇죠.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가 제이슨 도큐멘트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되고 그 도큐멘트를 자기 어떤 아이디를 통해서 한 화면 내에 쫙 뿌려주고 입출력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거의 몇억 명의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좀 뭐 다른 거 이제 아티클 올리거나 어떤 뭐 여러 가지 팔로잉 하거나 추천 누르거나 그럴 때마다 계속 리프레시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네네. 결국은 엄청난 트랜잭션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저게 이제 그 링크드인 항목들이 뭐 테이블처럼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요새 또 유튜브도 올리고 그죠? SNS도 올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김정민도 보니까 유튜브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영상이. 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저희 KPI입니다. 네. 열심히 해야 돼. 저희도 링크드인 활동 많이 하는데 사실 외국 친구들 활동하는 거 보면 엄청나요. 네. 하루에도 여러 개 올리고 막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어떤 속도, 어떤 확장성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마련인 네. 거죠. 그건 이제 카우치베이스가 나중에 기술적으로 설명드리는 걸 통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형태의 어떤 프로파일 매니지먼트나 어떻게 보면 세션, 애자일하고 다이너믹한 프로파일을 맞습니다. 해주려니까 필요한 거네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런 도큐멘트 스토어가 카우치베이스 필요하고 하는 인메모리 캐시가 필요한 그렇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코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리테일 회사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있다가 네, 이마트 때문에 예, 이건 좀 특이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그 글로벌하게 상당히 그 리테일 업체로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나라에만 뭐 맥을 못 추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건 각서를 하고 여기도 이제 제품의 카탈로그 굉장히 많고요. 여기도 온라인으로 스토어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리테일 아시겠지만은 제품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카탈로그도 많이 바뀌고 사실 그거에 관해서 이제 온라인 주문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재고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카탈로그 성격을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정보들이 또 도큐멘트처럼 되어 있으면 굉장히 편한 상황이 그렇네요. 됩니다. 그리고 요즘 또 이제 네. 리테일이 또 옴니채널이기 때문에 네, 모바일 앱에서 보이는 카탈로그, 뭐 전단지 카탈로그, 다 카탈로그도 되게 다를 거예요. 키오스크 카탈로그. 맞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것도 결국 이제 디지털 경험이나 고객 경험하고도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할 텐데요. 그리고 그 제품마다 각각의 특성들이 다 다른데 그 특성이 막 1000가지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테이블로 했을 때 1000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제이슨 같은 경우에 내가 필요한 어트리뷰트만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 1000개를 다 기술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게 제이슨 도큐멘트의 또 다른 특징이고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카탈로그나 어떤 재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테스코가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네네. 뭐 아마데우스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앱은 아니고 이 아마데우스라는 게 또 굉장히 또 유명한 업체인데 저희가 부킹닷컴이나 네네. 호텔스닷컴이나 뭐 스카이스캐너나 우리가 뭐 해외여행 가거나 혹은 국내 여행 갈 때 여러 가지 예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 예약을 하기 위한 예약의 부킹이나 그런 호텔스닷컴에서 관리하는 그 예약이 실제적으로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백엔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 아마데우스가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 되죠. 소비자들은 이제 부킹닷컴 여러 가지 보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프론트엔드 서비스가 좀 백엔드 앱마다 좀 이용하는 거네. 저거를. 그렇죠. 저희가 비행기를 예약하면 부킹닷컴이나 그런 걸 또 예약을 하지만 아이씨. 결국은 비행기 편이라든지 스케줄이라든지 지금 어떤 그 예약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다 아마데우스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마데우스 입장에서는 다양한 부킹닷컴, 뭐 스카이스캐너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요구하는 데이터형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그렇죠.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해서 네, 보내줘야 되는 거네요. 네네네.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카우치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 보시겠지만 뭐 리퀘스트가 2.5 밀리세컨드 이하로 그렇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약 눌렀는데 뱅뱅뱅 돌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아마데우스를 통해서 얘는 B2B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캠퀘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방송 컴퍼니인데 실제 뭐 커스터머 360처럼 네. 한 개의 고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양한 어떤 백엔드 시스템에서 가져와서 그 고객들에 대한 디지털 경험이라든지 개인화라든지, 그런 맞춤형 맞춤형. 추천이라든지 그런 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나이티드는 아시겠지만은 뭐 미국의 굉장히 큰 항공사죠. 그 항공사에서 이제 승무원 분석이나 뭐 어떤 리소스 관리를 하는데 네네. 여기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네트워크가 연결되기 좀 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이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업무 환경이. 나중에 보시겠지만 카우치베이스는 모바일 DB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바일 DB에서 네트워크 연결이 끊겨도 계속적으로 어떤 업무를 진행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원격 카우치베이스 데이터 센터하고 싱크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IoT 디바이스 같은 곳에서 이제 네네. 엣지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사실은 네트워크적인 어떤 요소가 굉장히 큰 어떤 이슈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 이슈를 계속해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아키텍처를 네.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고객 사례도 중요한데 사실은 저희가 5가지를 뽑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제 NoSQL의 한계를 오늘 제목이 엔터프라이즈긴 하지만 이제 구성을 하실 때 NoSQL은 이럴 거다라고 이제 약간 좀 선입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쭉 보시면은 링크드인에 이제 말 그대로 뭐 캐싱 용도로 쓴 거 어떻게 보면 좀 충실한 NoSQL의 내용이겠죠. 테스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 이제 뭐 캐테고리나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리얼타임 프라이싱 들어가서 약간의 어떤 정형 그러니까 데이터의 완결성을 지녀야 되는 어떤 그런 트랜잭션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아마데우스는 이제 말 그대로 트랜잭션 매니지먼트 쪽인 거고 콤캐스트는 이제 보면 뭐 컨텐트 매니지먼트나 프로파일 매니지먼트나 뭐 이런 쪽인 거고 유나이티드는 모바일 쪽, 엣지 컴퓨팅 이렇게 해서 나름 이제 의미가 있어서 이제 뽑아놓은 거고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답니까?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5개가 나름 저희 제품의 특징을 잘 보이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제 뽑아드린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땡땡페이 아니면 땡땡전자 아니면 네. 땡땡카드 그래서 다양하게 많이 쓰고 계십니다. 지금. 네네. 네. 제가 보니까 뭐 오늘 이제 방송하기 전에 뭐 카우치베이스 검색해 보니까 기사 검색해 보니까 넥슨 얘기가 나왔던데. 네네. 네네네. 넥슨이 이제 블루 아카이브라고 하는 서브 컬처럴 게임에 저희를 쓰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그 클라우드 쪽에 네이티브 DB를 쓰시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저희가 전문 DB다 보니까 좀 더 빠른 속도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글로벌리 다 글로벌 게임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다 전사적으로 갖춰야 되는 어떤 글로벌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네. 저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쓴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사례들을 쭉 보니까 뭘 여기 시청자분들도 다양한 이제 기업 환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여러 카우치베이스 같은 이제 NoSQL 데이터베이스가 이것이 보니까 뭔가 이제 개인형, 맞춤형, 엣지, 그 다음에 애자일 뭐 이런 용어들하고 이런 용어들이 관련된 뭔가 업무나 이런 서비스를 생각하는 회사들은 한 번쯤은 이제 고려해봐도 좋겠다 한 생각이 드네요.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네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